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수 지금 3천인데 저는 4, 5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투자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만이 그 사회가 한 단계 더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다. 예. 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뭐 이 방송은 굉장히 이제 그 책을 많이 읽는 우리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성인들이 뭐 이렇게 애독자가 많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제가 이 부분에 그 제가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첫째가 이제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이렇게 성과를 공유받는 그 투자 환경, 투자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주식회사 약속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막 그 우리 증권시장이 완전히 투전판처럼 사고팔고 하는 머니게임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 대주주들이, 지배주주들이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런 회사들의 그 지분이 대부분 많으면 50%가 넘지만 대부분 20, 30%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7, 80%는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이라는 이런 나라에는 정말 이게 배당 귀족주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배당을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워렌 버핏도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거거든요. 코카콜라라든가 존슨앤존슨 뭐 이런 기업들은 그 GM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이렇게 뭐 분기 배당 뭐 심지어는 월 배당까지 이렇게 해서 투자는 배당을 보고 내가 배당을 얘기 많이 하고 이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 투자 그렇게 위험한 곳인데 배당만 가지고 그게 양이 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그 인식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배당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배당 성향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은 적어도 4, 50%가 넘어요. 예. 중국도 일본도 35%가 넘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40%가 넘어요.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20% 지금 간 넘었거든요. 진짜 낮네요. 그런데 지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자의반 타의반 금년에 한 36조 정도 배당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20조를 삼성전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 존속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도 이제 그런 형태로 좀 변해야 된다. 그런데 배당을 왜 우리는 못할까? 불투명한 어떤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것보다도 회사를 여러 개 쪼개서 아니면은 월급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배당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배당 소득 분리 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15.4%로 이렇게 과세가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라도 우리 국민들 그 가계 자산이 기업에 투자돼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왜냐하면 기업만이 성장하는 시대거든요. IMF 맞아요. 이전에는 가계와 기업 국가가 8%대 같이 성장을 해왔는데 IMF 이후에는 가계나 국가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기업만이 막 17, 8%, 20%씩 성장하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문제가 양극화 문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게 가장 키워드라고 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 우리나라 그 증권시장의 그 상속 증여세 문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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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는 사실 높거든요. 상속 증여세가 그 일부 그 이 기업의 어떤 지배주주 같은 경우는 할증이 돼서 한 65% 이상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 우리 세수 중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부분은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어떤 그 이렇게 편가르기가 너무 심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제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삼가를 태우는 그런 격이 되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좀 벌어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심정을 다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물려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IMF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은 지금 다 어렵다고 하지만은 이 일본과 다르게 다 어렵다고 하지만 골프장에 가면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우리 그 기업인들 중에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 회장,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 애들한테 적당히 띠주고 뭐 주식 투자 좀 하면서 편하게 살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서글퍼져요, 저는. 내가 투자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고쳐야 될 것 중에 그 상속 증여세도 이제 원점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 원점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그 30% 정도 선에서 맞춰서 조기에 증여돼서 경제가 이렇게 크게 활성화되면은 오히려 더 파이가 커질 거 아닙니까? 예. 나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사기업에서 공적 기업, 공기업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업의 그 약속을 믿고 투자하거든요.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몫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내 주식 팔아서 뭔가 뭐 챙기고자 하는 생각도 있고 예. 또 어떤 사람은 그 외부 자금을 받아가지고 또 회사를 크게 키워가지고 우리 사회에 좀 기여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많은 회사들이 처음에 이제 그런 어떤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이 상장을 하고 상장하고 나서 뭔가 자기 그 목적이 다 끝나고 나면 자기만의 어떤 구조 근거를 만들어서 이 그 회사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투자자들이 정말 애를 먹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그 자산이 2, 3천억이 되는데 실제로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PBR이 0.23배짜리가 많아요. 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PBR 1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만이 이제 PBR 뭐 0.23배짜리 뭐 0.5, 7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 상장사들 상속 증여 시 시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 주가가 올라가면 비용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주 입장에서는 주가 올라가는 거 이렇게 바라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제 뭐 매일 뭐 공정과 정의, 상식을 얘기하는 이 부분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장사들 그 상속 증여 시 시가 평가 제도를 순자산 가치로 평가를 해줘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수 지금 3천인데 저는 4, 5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변화가 네. 있다면. 근데 이런 얘기들을 누군가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의 그 이제 고위 관료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 됐든 고위 학자가 됐든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좋은 경험치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리드를 못 해주는 게 저는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요. 맞아요. 화이트 칼라 범죄. 우리는 그 정말 가게에서 빵을 훔친 사람은 실형을 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회사에 대해서 막 수백억 수천억 원의 그 손해를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경영인들은 또다시 이 경영자로 복귀를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기업을 지배하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또 대부분 실형보다도 집행유예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바뀌어져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나? 우리가 재산권은 박탈을 못 하잖아요. 재산권 박탈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의결권이라도 박탈을 해서 정말 그런 그 나쁜 짓을 하다가 회사를 뺏길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이렇게 난 줄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우리 상법에 보면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신의 성실 의무를 다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납입 자본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집니다. 납입 자본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지니까 그 기업인들은 모험 정신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렇게 편안하고 풍요롭고 윤택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이 사익 편취나 이런 형태로 기업을 많이 이용을 해왔잖아요. 이렇게 되는 부분은 중간에 그 이사들의 어떤 그 선관 의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네. 회사라고 하는 것은 지배주주가 있고 일반 주주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렇게 지배주주만을 위해서 이 복무를 하는 우리 그 이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게 뭐 선진국이나 이런 데 보고 이러면은 법과 제도라는 게 원래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주주자본주의가 이렇게 성숙된 나라 보고 이러면은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의 그 다수결 제도가 있습니다. 네. 소액주주의 의견에 따라서 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사의 그 기업의 어떤 그 기업 거버넌스 관행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네. 그런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고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교육률이 높잖아요. 예. 금융 경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투자 경제 교육을 그 초중 고등학교에 의무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네. 좋겠어요. 네, 이게 우리는 이제 금융 경제 교육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예. 근데 투자 경제 교육을 저는 배워야 된다고 봐요. 네. 네. 응? 그래서 그 투자 경제 교육이라는 게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에 근거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시장에서 살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민주주의 살아가니까 애들한테 민주주의를 가르치듯이 자본주의 살아간다 그러면은 애들 어려서부터 그런 어떤 경제에 대한 개념, 감각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것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은. 네. 왜냐하면 과거에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평균 연령이 60세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40, 50년이 흘른 지금은 80대 뭐 중초반 이제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네. 이 우리가 기업만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기업의 성과를 공유치 않고는 우리 미래가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제 자본시장이 서민에게도 희망이 되는 투자 환경, 투자 문화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된다. 예.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진짜 아주 무거운 얘기를 했네요. 아닙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말씀하신 그 공교육에 금융교육 포함되는 건 정말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교육보다도 투자 경제 투자 교육. 경제 교육. 금융 경제 교육하면 네. 굉장히 옛날에 이 역사적으로 놓고 봐도 이 금융 자본이 네. 산업 자본을 지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산업 자본이 금융을 지금 지배하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산업 자본의 주인은 그 주주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 경제 교육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예. 투자 경제 교육을 해야만이 쉽게 와닿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마지막 장에도 네. 밥상머리 경제 교육을 통해서 아, 네. 일가 너무 일사 좋았어요. 운동을 하자. 한 네. 가족 한 기업밖에 운동을 하자. 내 바람대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가게가 한 가족 한 기업밖에 운동을 벌인다고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로마 시대 그 이상 가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네. 전 국민이 부자가 되고 정부인이 부자가 되면 가게도 기업도 이 국가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다. 또 한민족은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그 흥 있고 끼 있고 열정적이고 정말 친절하고 네. 이렇게 근면한 민족이 없거든요. 네. 내가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하는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 네. 미국의 그 상하원 의원들 8명이 오셨습니다. 내가 3일 동안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놀란 게 물론 오신 분도 있고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러지만은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다. 미국보다도 훨씬 그 사회적 시스템 S50 포함해가지고 IT 포함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열정, 흥기, 네. 뭐 친절함, 근면함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러면은 정말 부럽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이 우리를 너무 모르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존감을 가지고 한류 문화가 지금 세계를 지금 뻗어나가고 그 있죠. 홀리고 있잖아요. 예. 네.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그 투자 환경은 정말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수 기업에 있다가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이러면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해주고 그런 기업들은 세계를 통해서 벌어들여 가지고 증권시장을 통해서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런 어떤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오늘 웅변을 했네요, 제가. 네. 좋았습니다. 네. 저는 수가 없었습니다. 박용욱 대표님의 꿈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근데 오늘 말씀을 방금까지 해주신 게 우리나라와 국민과 또 기업가, 가정, 개개인을 위해서 바라시는 꿈이 아닌가. 지금 더 이상 재산으로 뭘 더 바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꿈이 있으시고 사실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 비유를 아직까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토대 자체가 마련이 돼야 우리도 더 이렇게 좋은 투자자로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큰 뜻을 나눠주셔서 저도 되게 이렇게 감동적이었고요. 그래서 이 책이 단순히 그냥 돈 버는 법이 아닌 우리가 모두 잘 사는 법도 그 대표님의 어머니가 바라셨던 모두가 고르게 잘 살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큰 어떤 지향점을 주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주신 말씀도 일단 방송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다 더 세세한 투자를 어떻게 해오셨는가도 이 책에 되게 세세하게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종목까지 다 언급을 하시면서 본인의 삶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투자를 지향하시는지 적어두셨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추천사를 이제 조니 대표와 김동완 소장, 그다음에 그 이채원 의장, 그리고 이제 그 출판사에서 세 사람을 좀 받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그 유일한 기자, 그 유반장 머니투데이 그 사람 글을 써놨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건전한 어떤 그 자본시장 투자 환경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써놓은 거 이렇게 추천사 보니까 그 뒤에 아주 펴놓기만 하고 읽다 보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00억짜리 기업 5% 주주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해놔서 이 책을 보고 정말 이렇게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주식 농부는 나와 다르지 않다. 나도 그 정말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뭔가 내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믿음과 소신, 뭐 이렇게 확신. 우리가 그 앙들레 코스톨라니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 투자의 그 성공 요소 5가지 저는 100% 공감을 하거든요. 돈, 생각, 그다음에 그 인내, 행운, 그리고 신념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중에 그 생각과 신념, 그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생 동행할 기업 그 2-3개만 찾으면 정말 이 길어진 노후 아주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업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투자해 놓고 주가만 바라보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기도매매라고 그러는데 내가 주식 사놓고 주식 투자는 기업의 지분을 쪼개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이니까 회사가 잘 될수록 도와주고 또 잘못 가면은 견제도 하고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과 나면은 그걸 함께 누리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저는 아침이 기다려지고 왜 이렇게 쉬는 날이 많은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나 다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소상히 나와 있고 제가 이제 그 이 책이 있지만은 그래도 투자를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내 첫 번째 책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그리고 좀 이게 뭔가 좀 더 공부를 좀 하고 뭔가 투자가 뭔지 정확히 알려고 하면은 투자자의 시선, 돈 일하게 하라.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진가를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책으로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